네, 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TV입니다. 오늘은 우방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우방자는 목감기를 개선한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기도 염증 중에서 특히 목감기 또는 목에 염증이 생겼을 때 이것을 많이 활용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목을 한번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보면은 열매에 이렇게 가시 같은 모양의 이런 것이 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특징이 있는데, 약으로 쓰는 것은 이와 같이 종자를 약으로 쓰는 겁니다. 우방자, 그러면 세멘이죠. 자, 기원식물은 우엉에 잘 익은 열매다 그랬습니다. 제가 종자라고 표현했는데, 열매. 종자, 이 세멘이란 말은 종자에 더 가까운 생약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티세멘, 이것은 악티움 라파라고 하는 우엉의 학명이고요. 속명과 종명이고, 그리고 이것은 생약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자, 세멘 종자를 쓰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엉의 잘 익은 열매 또는 종자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황은 국화과 식물 컴포지타에 속하는 식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네요. 자, 악티움이라고 하는 속명은 히라버에서 악토스, 곰이라는 말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파라는 종명은 라틴어에서 그 밤송이 같은 그런 가시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제가 조금 전 화면에서 제가 그 열매의 모습이 가시 같은 것이 이렇게 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서두를 꺼냈죠. 이런 모양으로부터 아마 이런 종명이 붙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한방 효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방자라고 하는 한약 또는 생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신고한하다 그랬습니다. 차가운 약성을 가지고 있군요. 이와 같이 차가운 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부분 조직의 열 또는 염증을 잘 다스리는 그런 약에서 볼 수가 있는데 특히 폐와 위경맥에 그렇죠? 열사를 다스린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주 차가운 약이라는 말이죠. 자, 효능을 한번 보면 소산풍열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풍열을 분산해소시켜준다. 풍열을 제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풍열이라고 하면 풍열이 도대체 뭐야? 한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로 이해하면 좋겠는데 풍한이라고 하는 것과 풍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풍한사에 외감이 됐다 할 때는 보통 막 추우면서 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하죠. 저는 이걸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로 설명을 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에 이 풍열에 의해서 우리가 감기와 같은 그런 증상이 왔다 그러면 이 풍열사는 그 열이라는 특징 때문에 염증을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열이 나는 듯 하다가 고열이 되면서 바로 염증으로 그래서 폐렴이나 상기도 염증이나 이와 같은 염증성 질환을 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풍열이 우리에게 폐에 범폐가 된다든가 하면 주로 폐와 상기도 염증 또는 이 위쪽으로 보통 URI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런 상기도 염증 같은 것이 병발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증상에서. 그래서 이 우방자는 그러니까 이 풍열을 그죠? 소산한다. 분산해서 시켜줌으로 해서
열뿐만 아니라 이 상기도 염증을 잘 다스리는 약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선폐투진 그랬습니다. 이것은 폐기를 잘 통하게 해서 폐는 우리 피부를 주관하는 장기를 폐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뭐 황제내경이라든가 한의학적인 아주 기초 이론에 해당이 되겠고, 폐는 피부를 주한다, 피모를 주한다 했죠. 그래서 이 폐기를 잘 통하게 해서 이 피부의 반진을 체표로 투발시킬 수 있는, 배출되도록 함으로써 바이러스성으로 오는 피부의 질환 같은 것을 잘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방자는 피부의 반진을 투발시키는, 특히 바이러스성,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이런 바이러스성 그런 반진을 잘 체표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효능도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이인해독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후부 얘기할 때 그 인이죠. 그쵸? 목 부분. 이인해독, 해독이라는 말은 열독을 해독시켜준다는 말이고, 소염이란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의 염증을 잘 다스린다. 목의 염증을 낫게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방자는 풍열 바이러스, 일종의 바이러스, 염증성 바이러스를 다스리는 약으로서 피부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를 투발시키는 효능도 있고, 그래서 피부의 반진을 체표로 배출시키는 효능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목의 염증을 잘 다스린다. 요렇게 우방자의 한방 효능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방자 그러면 저 목의 염증이 잘 듣지. 흔히 이 한약 좀 공부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물론 목에 염증이 생기는 건 여러 가지 소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우방자 같은 경우는 주로 바이러스성으로 오는, 외부로부터 어떤 병사기가 들어와서 생기는 목의 염증 같은데 아주 잘 드는 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연물화학적인 생약학적인 성분 한번 보면은요. 이 우방자가 목의 염증을 잘 다스린다 했는데, 여기 리그난이라고 하는 이 물질입니다. 이것은 페닐프로파노이드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페닐기인데, 이 페닐기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어서 페닐프로파노이드가 페닐기와 프로판이 직세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그런 것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리그난이라고 합니다. 페놀성 물질이죠. 이런 리그난이 갖는 그런 활성은 강력한 소염, 항산화 작용이 늘 보고가 됩니다. 이와 같은 물질은. 첫째, 항산화 물질이면서 소염 작용이 뚜렷하고, 또 이런 물질이 간 기능을 개선하는 그런 양리들이 늘 논문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간 기능. 또 하나는 우리가 하초에 양기를 보충하는, 특히 비뇨기 계통의 기능을 항진시켜주는 그런 한약 안에도 이런 리그난 같은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연구들이 많이 돼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우방자에서 리그난은 역시 소염작용, 항산화 작용,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악틴이라고 하는 아주 대표 성분을 소개했고, 이 구조식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리그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성분은 트리테르펜입니다. 제가 이 생약들의 강론을 얘기하면서 이 테르페노이드에 대해서는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영상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는 다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테르페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모노테르펜, 세스키테르펜, 디테르펜, 트리테르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탄소 5개짜리의 천연물이 2개가 결합하면 탄소 10개짜리면 모노테르펜이라는 물질이고, 여기 나오는 트리테르펜은 탄소가 30개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소프렌이 6단위가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트리테르페노이드는 아주 대표적으로 소염작용입니다. 역시 소염작용이 아주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삼의 사포닌 같은 경우도 트리테르펜인데, 인삼의 사포닌도 소염작용이 아주 뚜렷합니다. 길경, 이 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도, 트리테르펜도 역시 소염작용이 뚜렷합니다. 여기 우방자에 들어있는 트리테르펜도 아마 우방자가 가지고 있는 염증에 대한 이런 효과는 이 리그난, 그렇죠? 그리고 트리테르펜의 어떤 협동 효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2가지 물질군이 전부 다 항염 물질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알파 아미린, 그죠? 베타 아미린,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타락사스테롤 이런 물질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루페올. 다음으로 정유 성분인데 이것은 향기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향기 성분은 항균 작용 같은 것이 여러 물질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기도 염증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런 정유 물질의 어떤 항균 작용, 그리고 리그난과 트리테르페노이드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항염 작용, 이런 것이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성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자, 확인된 양리를 한번 보면 역시 항균 작용이 보고가 됐는데요. 제가 정유 성분, 에센셜 오일, 이 향기 성분을 얘기하면서 이런 항균 작용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면 곰팡이류에서도 억제 효과가 이제 보고가 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세균, 박테리아, 이스트에 대한 항균 작용도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 액기스의 경우에 이 항균 작용은 세균뿐만 아니라 곰팡이류, 그다음에 효모류 이런 거에 대한 항균 작용도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에 항염작용, 여기 카라기닌 유발 족 부종을 억제했다는 말은 급성염증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증이 급성염증도 있고 만성염증도 있겠죠. 자, 만성염증의 대표적인 것은 관절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항염, 카라기닌 유발 족부종 실험은 급성염증에 대한 억제 효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산화작용, 활성산소 소고작용, 이것을 유해산소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는 산소로 호흡하고 에너지원인 ATP를 산생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ATP를 산생할 때 부리불급 발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활성산소 또는 유해산소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과도할 때 우리는 세포의 염증 또는 나아가서 나중에 암세포로까지 진전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활성산소를 잘 소거해주는 작용을 항산화작용이다 그럽니다. 안티옥시던트, 그죠? 액티비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몸에 활성산소나 유해산소는 적당한 것은 항균 작용을 나타내 줌으로 해서 우리가 면역 체계를 우리가 유지하는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이나 이런 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과도할 때, 유해산소나 활성산소가 과도할 때는 우리 세포 상해를 일으키고 세포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성분 얘기하면서 리그난이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역시 항산화 작용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활성산소나 유해산소가
과도하게 분비될 때가 어느 때일까 궁금하죠? 여러분들, 그게 과도한 것은 우리가 몸에 염증도 생기고 암도 생긴다는데 그게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우리가 과식을 한다든가 하면은 첫 번째, 과식을 하면 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많은 ATP가 필요하죠. 그럼 우리 몸의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냥 막 ATP를 만드느라고 이 과로하게 되고요. 과부하가 걸리고 이럴 때 활성산소가 많이 배출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을 많이 마실 수 있지만 많이 마시면 결과적으로 그 술을 그죠? 대사시키느라고 간도 고생하면서 또 이와 같은 ATP가 과도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런 활성산소가 더 많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과도한 스트레스, 적당한 것은 스트레스를 좀 잊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물론 그 체질적인 문제죠. 자, 명리학에서는 뭐 편인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겠죠. 그런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꾸 생각을 말이죠. 생각에 빠져들고 물론 이렇게 편인 같은 명리학에서 편인격인 사람들 어떻습니까? 연구하는 데는 뭐 이분들 못당하죠. 왜? 사고하고 사려하고요. 단순하게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창조적 사고도 좋고요. 그래서 연구자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과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유해산소 많이 나오고 암에 걸릴 수도 있죠. 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구 잘하는 사람한테는 또 이렇게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고려하고 말이죠. 고찰하고 이런 과정에서 몸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절히 그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고 교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단순히 사고하는 것을 배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음으로 항암작용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뭐 캔서, 염증이 그렇죠. 5년에서 10년 프로모션 단계를 거치면 암세포 된다 그럽니다. 자, 우리 몸은 또 늘 암세포는 늘 매일 발생하는데 우리 면역 체계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이 우방자도 이 항암작용을 가지고 있다. 성분으로 보면 트리테르펜 같은 경우가 이런 항암작용이 뚜렷하게 보고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화학물질 및 식용색소 중독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중금속 흡착작용으로부터 그렇죠. 그런 효능이 있다라고 소개했는데 우리는 음식물이나 또는 대기의 오염 이런 걸 통해서 중금속이 또 무분별하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유방자는 이런 중금속을 흡착함으로써 우리 몸에 들어오는 중금속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위해를 그저 방어해 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혈당 저하 작용이 있다. 자, 우방자는 천연물에는 이렇게 혈당 강화 효과가 있는 그런 천연물들이 많습니다. 한방효능에서 그것을 항당뇨라고 찝지 않아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 우방자도 이런 혈당 저하 작용이 있는데 우리가 천연물을 연구할 때 들여다보면 트리테르펜이 항당뇨 작용이 보고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방자가 가지고 있는 트리테르펜 성분들이 이와 같은 혈당 저하 작용을 나타내는 그런 원인 물질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항진경 작용이 있다. 경련을 먹게 해준다 그러면 자, 진경이라 그러면 우리가 평활근에 대한 그렇죠? 동통을 좀 막아주는 그런 작용도 한다. 예를 들면 복통 같은 경우 이런 것을 멎게 해주는 작용도 기대된다는 거죠. 자궁수축 작용이라는 게 소개가 되고 있네요. 물론 자궁근도 평활근인데 이럴 때 자궁을 수축하는 작용이 특별한 효능이 또 부고가 되고 있고요. 간염 억제 작용, 제가 리그난이라고 하는 물질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성분할 때.
역시 간염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는데 이 CCL4라고 하는 건 사요마탄소죠. 이 사요마탄소는 급성 간염을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실험동물한테 이 사요마탄소를 투여해서 급성 간염을 일으킨 다음에 이것을 얼마나 억제하는가 하는 실험을 하는데 역시 간염을 억제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PAF 억제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플라텔렛 액티베이팅 팩터, 이것은 이 혈소판 활성화 인자죠. 자, 혈소판이 활성화되면은 피떡이 형성되겠군요. 이것을 억제한다는 거죠. 항혈전 작용인데 이런 아주 귀중한 그런 양입니다. 리그난계 물질이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이와 같은 PAF 이런 이니비션에 대한 억제 작용은 은행잎 X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방자의 그 항혈전 작용이 있다 하면은 이것은 은행잎 그죠? 엑기스의 항혈전 작용과 메커니즘이 동일하다. 작용 기전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특별한 효능입니다. 요로결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요로결석 위험인자를 낮춰준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로결석으로 굉장한 그 고통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이것은 병원에 가가지고 요로결석을 제거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죠? 뭐 초음파 쇠석술이라든가 또는 상황에 따른 수술적 요법이나 이런 것이 동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먹는 천연물로도 이와 같은 요로결석으로 고통받는다 그러면 요 위험인자를 제거해주는 우방자 이런 것을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개발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방제 중에서 우리가 우방자가 들어가 있는 처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구풍해독탕. 이거 대단히 중요한 처방입니다. 보통 연교 그러면 의성개나리의 열매, 석고 그러면 이 열, 속에 있는 열을 치는 해열제죠. 광물성, 그렇죠? 생약입니다만은 길경, 그러면 도라지 뿌리입니다. 소염제이면서, 그렇죠? 우방자, 지금 말씀드렸죠. 상기도염증에 효과적인 약이고, 자, 방풍, 어느 정도 진통, 그렇죠? 소염작용이 있고요. 강활, 우리가 상체통에 쓰는 감기 걸렸을 때 상체가 아플 때 많이 씁니다. 물론 후두통에도 쓰고요. 현계, 감기 걸려서 두통이 올 때도 많이 쓰고 몸살 올 때 씁니다. 이런 처방 구성으로 봐서 이 우방자, 특히 이 상기도염증, 여기 보면 인후부위 종통에 쓴다. 이 인후부위의 염증에 쓴다. 구내염을 주치한다. 구내염에도 잘 듣는다. 인후의 종통. 역시 우방자가 나타내는 그런 한방 효능과 아주 적합한 그런 방제가 되겠습니다. 이 구풍해독탕은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로 고통받을 때에도 이 구풍해독탕, 그렇죠. 이 방제가 임상가에서, 약국을 중심으로 한 임상가에서 대단히 효과적으로, 그렇죠. 치료에 도움을 줬습니다. 양약뿐만 아니라 코로나 같은데 감염이 됐을 때 보통 폐렴이나 또는 이 인후부 염증이나 이런 걸로 고통받는 그런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 구풍해독탕이 상당히 치료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감기나 또는 코로나나 또는 독감이나 어떠한 경우든 우리가 상기도 염증, 특히 그 중에서도 인후부의 염증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 이 구풍해독탕,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우리가 100세 시대에 우리가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약국이나 한의사 선생하고 상의를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은교산이라고 하는 이런 상기도 염증에 쓰는 좋은 처방도 제가 소개를 타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은화, 연교가 들어갔죠. 연교, 이런 것이 들어있는 은교산도 제가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우방자가 들어가 있는 국풍해독탕, 이 경우도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인후염, 후두염 이런 걸로 고통받을 때 꼭 기억을 해줘야 될 방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방자, 목 아플 때 기억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